네,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하방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게 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권희 부장, 일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볼 OX 종목은 네이버예요. 오늘 한한령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엔터 짚어봤는데 실상 엔터의 경우에는 요즘 중국 시장이 다가 아니니까 네. 오히려 이럴 때 좀 밀릴 때는 나는 매수하겠다라고 김민수 대표님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반대로 리오프닝 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또 네이버도 피해를 보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위협받을지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은요? 투자 심리 막힐까?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네. 이창희 대표님, 한한령 이번 피해 별로 크지 않을까요? 네이버가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얼마 되는데? 음. 그러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랭이 되면서 일본에서 약간의 규제가 나온다라면 네이버의 상당 부분 매출 차지한 게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라인이 또.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은 그렇게 매출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네이버를 흔들 만한 요소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네이버가 중국에 뭐 공격적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흥국이라든지 뭐 이런 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조금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하락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희 부장님? 많이 팔아서 그런 것 아, 오늘 두 분 도와주지 않으시네요. 네, 일단 지금 단기간에 좀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뭐 심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네이버가 뭐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파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밑꼬리를 달고 지금 계속 잘 버티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정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중장기로 보시면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빠지면 사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투자 심리,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휘청거릴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두 분 모두 X가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우주항공주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방송하다가 보니까 속보가 나왔어요. 누리호 발사가 6시 몇 분으로 이제 45분? 45분으로 확정됐다라고 하던데 3차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저 2차 때는 저 회사에서 방송 끝나고 실시간 유튜브 보면서 친구랑 손잡고 봤거든요. 성공하기를. 꼭 제가 뭐 관련주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우리나라 좋은 거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3차는 2차만큼의 파급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본격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으니까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나뉘어졌네요. 우주항공주 본격적으로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O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새 시대는 뭐 계속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근데 관심은 이제 없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왜냐하면 뭐 3차 발사가 뭐 특별하게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했던 위성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싣고 가죠. 그렇죠. 먼저 이제 이게 뭐 잘 되냐 안 되냐, 잘 될 거를 아예 그냥 기정사실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 분위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X로 할까 O로 할까 망설이다가 주가상으로 사실 별 영향이 없는 거고요, 지금. 그냥 우주의 새 시대는 열린다. 뭐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에 이제 달 탐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대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우주항공청은 여전히 뭐 선왕설래가 있지만 설치가 되겠죠, 언젠가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우주항공 테마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보면 지금 단순히 이쪽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뭐 대부분 다 자체 사업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뭐 일부 뭐 항공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을 좀 납품하는데 주로 이제 중동 쪽에 매출이 많은 회사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회사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각 회사들마다의 여러 계획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전처럼 뭐 죄다 오르는. 쏜다 이러면 또 다시 다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발사랑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벤트를 갖고 있는 종목을 잘 골라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유창희 대표님 혹시
X가 오늘 이제 쏘니까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으로 이슈는 끝이 났다라고 봐서 X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주 항공 시대는 계속 열려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언제 닫혀요 네. 이제. 근데 뭐 기업의 주가는 조금은 최근에 보면 급격히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발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앞에 두 번은 시험이었고 이번은 아예 위성을 쏘니까. 쏘니까요. 네. 이게 성공을 해야지 진짜 우주 아. 시대가 진입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공한다라면 내일 좀 반짝이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연초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이런 우주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 정도의 그 파워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 이번에 이 3차 발사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 뉴스를 앞두고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우주항공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쉬어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2% 상승으로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1.03% 상승만 유지하고 있어요. 대규모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4,7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부장님? 뭐 내용이야 예, 4,700억 투자하니까 좋죠. 예, 그 지역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획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향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공장을 계속 좀 또 지을 텐데 유럽도 지금 이미 착공을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이미 이제 계획되어 있던 캐파 양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제 계획대로 맞춰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 리스크니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주가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르한 이유는 이게 대규모 투자로 주가가 뭐 빵 뜨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라든지 양극재 기업들 한동안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 기간 조정을 받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텐데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하단은 잡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뭐 20한 5, 6만 원, 뭐 7만 원까지는 한번 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좀 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단기 상승 가능성 이야기. 유창희 대표님은 또 여기서도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X를 주셨는지요? 뭐 이 투자는 계속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예고됐던 거죠. 네. 네. 어저께 이거 투자한다고 하면서 시간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꽤 많이 올라갔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것이고 저는 지금은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점 대비 한 1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저는 또 박스권 하단까지의 좀 조정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 문제가 됐지. 이미 시장에선 어느 정도 투자 이야기 그리고 증설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드라이브 역할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X였습니다. 그럼 동시가 구간에 들어온 현 상황 두 분의 오늘의 산다 종목은 마감의 산다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는 아직도 내가 1등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동차다. 요즘 또 자동차 이야기 저희가 소홀히 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네요. 키워드 종목으로 볼게요. 삼성중공업과 LX세미콘을 갖고 오셨는데 삼성중공 요즘 뭐 조선, 기자재 이쪽이 또 뜨겁거든요. 일단 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조선주 봐야 된다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스타트를 좀 하는 느낌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중공업 제가 여전히 뭐 1등이다 이렇게 아직도 내가 1등이다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조선업종이 좋은 이유는 사실은 LNG 때문에 좋은 겁니다. LNG 선박의 수주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85%를 차지하고 있고 발이 85%지 그냥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NG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됐고 더 이제 예전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자원이 안 나는 나라들이 주로 이제 갖고 오는 수단이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유럽도 LNG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또 운반하는 선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아직도 중국이 추격을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이제 FLNG라고 해서 해상에서 지금 해양 플랜트라고 하죠. 예전에 그 FLNG 사업도 지금 삼성중공업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한척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성중공업 27개 분기 만에 뭐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지난 분기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LNG 수주량도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LNG 선박 가격은 뭐 탱커나 이런 그 컨테이너선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비쌉니다. 한 대에 보통 뭐 3천억이 넘기 때문에 네. 이런 배들의 이제 수주가 계속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주가도 아주 착하게 별로 안 올랐습니다. 지금 주봉 보시면 사실은 이제 뭐 박스권 하단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 보면 좀 많이 오른 것처럼 착시를 좀 느끼실 텐데 그렇네요. 예, 주봉 월봉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예, 거의 그냥 그 오르락 내리락 예, 했네요. 맥박 같이 움직이고 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맥박이 좀 한번 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주가는 맥박이 튀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 보면 더 잔인하죠. 예, 예, 더 잔인한데 거의 죽어 있는 사람의 이제 맥박이 나오는데 네. 예, 이제 조금 시동을 걸려고 하고 최근에 또 수급도 뭐 외국인 기관 위주로 해서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이틀 동안 한 800만 주 가까이 샀고요. 기관도 한 뭐 250만 주 가까이 샀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사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저는 뭐 지금도 진입하기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예, 목표가는 한 9,000원까지 9,500에서 9,5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중장기로 목표주가 괜찮을 것 9,500원. 손절가는 5,25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맥잡이 이건희 부장님은 삼성중공업의 맥을 잡아봤고 이건희 부장님 이어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유창희 대표님? 저는 LX 세미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반도체 또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솔직히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져가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절대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겠다고 한 게 이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 팹리스 관련된 1세대죠. 상당히 시장 점유율도 뭐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이 팹리스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전체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게 이제 DDI,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구재 주문이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LX세미콘은 상당히 재고 관리를 잘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 사업 부분들을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전기차 그 방열기판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이제 공장 건설이 좀 마무리됐고요. 아직 생산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6, 7월 정도 넘어가면은 본격 생산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 MCU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커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가 전기차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상당히 좀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면 뭐 다른 기업들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네. 지난 3월 달에 3월 28일 정도에 한번 큰 양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수렴을 보여줬고 여기서 방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마무리되고 고점 돌파에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면 일단 저는 한 14만 원 정도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양봉 지난 3월 28일에 형성돼서 양봉 저점이 98,000원, 99,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 다만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은 추세가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LX미코 목표 주가는 14만 원, 순저가는 98,000원 제시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오전에도 그래도 계속 빨간불을 유지하려고 했던 코스피마저 하락 전환했는데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오늘 뭐 중국의 한한령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간밤에 해외 증시에서 리오프닝주들이 다소 소비가 주춤하면서 꺾였다는 거, 국내 증시 안에서도 소비주들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몇몇 리오프닝주 그리고 엔터주들의 하락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를 조금 더 끌어내렸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건희 부장님? 예, 뭐 종목들 많이 다루셔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실리콘2 좀 말씀드릴 거 하고 갖고 나왔고요. 네. 일단 실리콘2 지난주에도 제가 좋게 얘기했는데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5,00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한한령 관련돼서 뭐 중국 관련된 악재들 때문에 지금 오늘 중국 관련된 화장품,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들 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그루드랩, 뭐 실리콘2 이런 종목들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일단은 실리콘2는 화장품 유통 회사입니다. 뭐 K 뷰티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향 매출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장점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미국, 일본, 동남아 쪽에서 이제 매출을 주로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미국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주식은 미국 쪽으로 보셔야지 중국 쪽 보시면 큰 코 다치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리콘 화장품주를 투자하실 거면 네. 뭐 실리콘2라든지 뭐 인그루드랩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키워드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라고 실리콘2 언급하셨고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앞에서 삼성중공업 말씀하신 것처럼 HSD 엔진을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오늘 시장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그 자동차 관련된 섹터도요. 현대기아가 호실적을 발표해 주면서 부품주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어쨌든 조선주들이 대부분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기 상당히 되게 오래간만이고요. 그 이후에도 뭐 주가가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을 좀 더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조선주, 조선 기자재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도 8%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 매도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